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독거노인 노인이 14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이제 직장을 그만둔 친구도 있고 일을 이제 가끔 나가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이랬더니 독거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독거노인 말고 독거노인이 144만 명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도 만나고 외롭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외롭게 지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돈도 있어야 되고요. 또 건강해야 되고 또 고독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 바로 일을 갖는 겁니다. 일.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 것보다는 소일거리, 내가 좀 움직여서 용돈 정도 벌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남편에게 받는 것보다 자식한테 받는 건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 얘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쓰지? 제 아들이 아주 빳빳한 돈으로 봉투에 넣어서 용돈을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최고로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얘가 한 달 내내 이렇게 애쓴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엄마 기분이 가라앉을 때마다 이것 좀 쏘세요. 그래갖고 총을 사줬는데 이 총 안에는 가짜 돈이 잔뜩 들어있어요. 달러. 그걸 쏘면은 1억이랍니다. 그래갖고는 쏴봐. 이래갖고 막 쏘니까 이게 돈이 막 날려갖고 바닥에 잔뜩 있는데 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이거는 가짜 돈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엄마 나이 더 들기 전에 이렇게 1억을 여기다가 채워줄게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아들아 너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총을 가지고 아들 없을 때 쫙 쏘면요 기분 되게 좋아요. 이거 쏠 때마다 돈이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을 누굴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요 너나 잘 살아. 부모님 걱정은 말고 너네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캥거루족들이 자식들이 부모의 덕을 아직도 보고 있는 자식들이 48만 5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늘 자식한테 해주고 싶어 하지만 정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노후 대책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노인 대상으로 이제 일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성희롱 예방이나 인권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 인력개발원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강의장에 갔더니 정말 거동이 그날 넘어지셨대요. 거동이 너무 불편해 보이시고 부축해 주셔야 일어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내 용돈 내가 버니까 너무 좋아요. 자식이 이렇게 놀러 오면 손주한테도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자식한테 돈을 받지 않으니까 덜 미안하고 이렇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야 되고 또 용돈도 어느 정도 꾸준히 벌 수 있으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여기 노인 일자리 내에서 또 성희롱 예방을 꼭 해야 된대요. 어떤 분이 이래요. 우리가 시체나 다름없는데 누가 우리를 성희롱을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뉴스도 나오잖아요. 80 넘으신 분도 성폭행 당하신 얘기 뉴스에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와 전혀 모르시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를 누가 성희롱을 해요 이러는데 이건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거든요. 일자리에서 아가씨 이것 좀 도와줘 이러면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의도랑 상관없이요. 그걸 행위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성희롱이야. 너무 불쾌해. 이래서 신고하면 이게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리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노인이니까 돈 안 받아도 되지. 이런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20대 60을 생각을 했었을까?
생각 못 했거든요. 전에 수년 전에 그 일자리에 대해서 노인이 일을 가지면 더 건강해진다 했더니 70대도 제가 가질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75세도 일을 갖고 계시고 80에도 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려면 이제 건강하게 일을 해야 되고 일터가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신나는 일터, 재밌는 일터. 왜? 우리가 자식하고도 가족을 이루지만 일터에서 만나는 이분들하고도 또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누가 걱정해 주지 이러는데 하루 안 보이면 전화들을 한대요. 너 오늘 왜 안 나왔니? 어디가 아픈 건 아니지.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 줬을 때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터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고 안 하는 거와 몰라서 못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첫 번째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말로써 성희롱을 하는 거죠. 애를 낳았는데도 이쁘네. 애를 낳았는데도 몸매 괜찮네. 또 얼굴이 좀 괜찮네. 여자라서 엉덩이가 무거운가? 밥숟갈 든 힘은 있는가? 이런 게 다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남자들은 성희롱 안 당하느냐? 남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희롱에는 여성, 남성이 따로 없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상사가 남자 직원 엉덩이를 툭툭 쳐갖고 당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또 여자들은 왜 이러세요? 이러면 좋으면서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출근도 하기 싫고 이렇다면 나는 가해자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의 의도는 상관이 없고요. 이 피해자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래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밥숟갈들 힘은 있나? 또 요즘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남자분들하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지 이러면 이것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우리는 식당을 가더라도 여성, 남성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 많이 보고요. 또 일을 하면서 서로 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지만 이게 꼭 남녀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일을 같이 해야 되고 사람으로서 밥을 또 같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쟤는 원래 그랬어. 너 그렇게 행동할 때부터 알아봤다. 너 옷차림 그렇게 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또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또 눈빛이 이상하면 이것도 걸린다 했는데 눈빛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행동. 그러니까는 이것 좀 해줘 이러면서 이렇게 터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전에는 강의를 할 때 이 잠을 깨기 위해서 옆 사람 등 주물러 주세요. 안마해 주세요. 다음은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터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자기 몸은 자기가 만지면 됩니다. 남이 만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가 만지는 거예요. 가려워도 내가 긋고 어깨 아프도 내가 흔들고 이래야지 누가 옆에 뭐 해주세요. 본인이 해달라고 해도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걸 해달라고 그래 이러면 이것도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성에 대한 인식도 전과 다르게 우리가 달리 인식을 해야 되고요. 서로가 조심하고 안 하면 됩니다. 알아서 방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뭐 그 성도착증 환자들, 노출증 환자들 있잖아요. 여학생들이 놀래면 놀랄수록 더 이게 고조가 된대요. 짠하고. 그리고 또 여자들 신던 양말 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스타킹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럴 때는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죠. 남자 싫어서 말을 못하겠네 이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써 성희롱 하는 경우 두 번째는요. 시각적 성희롱이에요. 시각적. 이제 중학생들이요. 어르신들의 이제 스마트폰 활용을 도와드리려고 자원봉사를 자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어플 좀 깔아드리려고 보면
어플에 야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지우세요. 이러면 지웠어. 이러면서 보여주고 이거 내 사진이야 하고 보여준 거 보면 그런 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러고 울고 자원봉사를 그만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직장 내에서 남자분들끼리 음담패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둘 있는데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랬더니 뭐 당신한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그 사업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뭐 아줌마가 왜 이렇게 이뻐? 애 낳는데도 몸매 죽이는데 이런 자체가 전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만두시죠. 이렇게 해도 계속 하니까 직장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직장 다닐 때도 여자는 말이야 허리를 딱 감았을 때 한 손으로 들어와야 돼. 이러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스박은 걱정하지 마. 목을 끌어안으면 한 손에 들어와 이랬어요. 그분도 지금 시대 같으면 당장 이제 신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싫다고 하는데도 뭐 술을 따르게 한다든가 괜히 이제 술 못 마셔요 이러는데도 자꾸 먹이게 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빨이 세니까 이거 좀 드세요 이러면 제가 소주 2병 먹으면 몇 도인지 아세요? 이러면 뭐 30 몇 도 더 하고 있어요. 졸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지만 그런 거를 말 못하는 분들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뭐 부산에서 강의 들었는데 서울 온 김에 전화했습니다. 이러면 저는 어머 어떡하나 저는 제주도에 와 있는데 이래요. 그래 놓고서 너무 좀 아쉽네요. 다음에 오시면 꼭 전화 주세요. 이런 다음에 입력을 받지 말자 이렇게 해놔요. 받지 말자 왜 받어 뭘 받어 이렇게 하고 저는 핸드폰에 그런 사람이 쫙 있어요. 그러면 전화 올 때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몇 번 거절하면 되는데 또 어떤 분은 강사님은 남편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간신히 있었어요. 저 이래요. 그래서 진짜 나이 먹어갖고 결혼했어요. 제가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막 이제 회식 자리에서 있으면 강사들 있으면 강사님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이래요. 그럼 저는 오늘은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러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거절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내 입으로 그걸 어떻게 얘기해.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셔갖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네 하니까 딴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이게 또 전달이 되면 여러 사람이 그런 일을 똑같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얘기 스스로가 못하시면 제3자가 대신 신고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거는 그런 의도가 없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해도 이거를 보여준다든가 단체톡 요즘은 단체로 톡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의 사진을 올린다든가 그걸 가지고 뭐 한마디씩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걸린다는 거죠. 본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하더라도 그걸 본 사람들이 불쾌했다면 이건 걸린다는 거예요. 다음 이제 육체적인 성희롱입니다. 이것 좀 해주지 그래. 여기를 축 만진다든가 허리를 꾹 찌른다든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체육 선생인데 왜 여학생들 여기를 만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다면 당장 걸리죠. 몇 개월 전에 교감 선생님이 학생 배지가 이렇게 삐뚤어진 걸 보고 교감 선생님이 학생 이거 배지가 삐뚤어졌네 하고 바로 하는데 학생이 신고를 한 거예요. 성희롱 당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을 미리미리 아셨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행위를 당한 사람이 불쾌했다, 성희롱 당했다 막 이러면 이거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주물러주고 싶고 피곤해 보여서 안마라도 해주고 싶어도 꾹 참고 내 거 만지는 거예요. 내 거 꾹꾹꾹꾹. 이뻐서 그래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20대를 보면 너무 이뻐요. 이쁜 거 다 알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나 이쁜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러면서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해자가 이게 피해자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당당한데 피해자가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를 줬다 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미안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고요. 네, 지금은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묻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로 없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서도 위로를 해주고요.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 게 내가 이런 일 언젠가 일어날 줄 알았어. 너 옷차림 보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하면 제2의 또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적인 성희롱 또 언어적인 성희롱 시각적인 성희롱은 내 사전에 미리 알고 피하시면 됩니다. 하지도 말고 당하지 않게 그런 거는 싫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계속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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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네 어른이 이뻐서 그래요 이러는데 참다 못해서 이 여직원이 그만둔 거예요. 네, 그 본인도 말을 못했는데 옆에 계신 센터장님이 어르신 그렇게 하시는 거 요즘 걸립니다. 그냥 말로 부탁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어깨를 만지면서 그러세요? 본인 손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죠. 이거 내 거니까 누가 관리해? 내가 관리해야죠. 남이 내 손 관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일자리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도요. 술 취한 아가씨가 있으면 아가씨 일어나요 소리 못 합니다. 경찰서 앞에 딱 내려주고 네 거기다 말씀을 해야 돼요. 대신 좀 깨워주세요. 지금 택시비 받아야 됩니다. 또 길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아가씨들 있어도요. 정말 선의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도 안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밟지 마시오 이렇게 써놔야 돼. 밟지 마시오. 귀하신 분입니다. 밟지 마시오. 이거는 농담이고요. 예, 신고를 하셔서 누군가의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민한 사안들을 굳이 하면서까지 문제 일으킬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또 일을 갖고 싶어서 취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권이에요. 인권. 아, 무슨 노인이 인권이 있겠어? 아닙니다. 네, 그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네 당연히 주장을 하고 그거는 국가는 또 그 행복을 추구할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켜줄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헌법에도 10조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니까가 아니라 네 노인이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인권은 보장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권이란 도대체 뭐냐? 또 괴롭힘은 뭐냐? 세 번째 인권 모독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우리가 보통 4시간 일을 하면요. 30분씩 쉬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이 휴식 시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아유 일도 한 것도 없는데 무슨 밥을 먹고 있어. 먹는 거 갖고 그러면 치사합니다. 그런데 4시간에 30분 쉬는 거 그렇게 많이 쉬는 거 아니거든요. 또 8시간 일하고 1시간을 쉬는 건데 잠시 이렇게 벤치에서 쉬고 있다고 해서 아니 한 일도 없는데 왜 쉬어? 한 일도 없는데 왜 밥을 먹어? 밥 먹지 말아요. 이런 게 다 인권 모독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을 모독한다든가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도 네 서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 제가 너무 바빠서 일을 더 하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안 되고요. 내가 너한테 일을 줬으니까 우리 돈 내가 지금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김씨가 계산해 이러면서 먼저 나가도 이것도 걸립니다. 인권 침해거든요. 또 아니면 나 지금 기독교 믿고 있는데 천주교 믿고 있는데 불교 믿고 있는데 나랑 같은 종교 믿어. 이것도 안 됩니다. 또 먹기 싫다는 음식을 자꾸 먹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야 우리 조에서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3,000원씩 거둬라.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나서 피하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걸릴 위험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하라는 대로. 그래서 우리 뭐 노인이라서 인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젊으니까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네, 지키며 행복할 권리는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보면은 네
노인이니까 뭐 이 하는 일도 없으면서 뭘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낸 돈으로 지금 월급 받고 있잖아. 이러면 당당하게 저는 국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노인 일자리가 지금 활성화되면서 부천만 하더라도 5,440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울고 그만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여쭤봤더니 네, 노노케어를 하는 거예요. 젊은 노인이 나이 더 든 노인을 케어하는 건데요. 이것도 국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5분 있다가 도착하겠습니다. 이러면 5분 전에 옷을 벗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이. 예,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5분 전에, 10분 전에 전화를 하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남자분을 대동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네. 그래서 요즘 뭐 공기청정기 코디, 뭐 정수기 코디들이 계속 일을 그만두고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남자분이 혼자 계시는 거예요. 왜? 실직해서 또 아니면 은퇴해서 집에 계시니까 부인은 일터로 나가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코디가 가서 이거는 해줘야 되는데 그 방 안에 집 안에 단둘이만 있으니까 이게 막 머리가 움찔움찔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거 안 할래요. 직장 그만둘래 해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뭐 이거 하는 주제에 네,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부들한테 하는 얘기가 남편이 한 달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 받았는데 애게 이것도 월급이라고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꼴의 남자라고 이런 얘기도 하면 상처가 되거든요. 우리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의 정말 인격을 묻어가고 또 권리를 뺏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정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아내에게 아유 밥순아 일로 와 밥순아 밥탱이 밥 많이 먹는다고 밥순이 또 집안일 한다고 밥 뭐라 그런가 예예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밥순이 밥탱이 예 집순이 그러면요 아내가 밥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심코 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 못나나 이랬어요. 못나나. 너는 어쩜 이렇게 못생겼냐. 이래서 저는 정말 제가 진짜 못생긴 줄 알았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나보다 못생긴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러는 당신도 뭐 잘생기지 않았구만 내가 그림같이 예뻤으면 당신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놀리지 않는데요 그거 갖고 내가 상처받고 이러면 더 상처를 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 누가 뭐라 그러면 아유 예쁘시네요 이러면 저 원래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아우 손 만지지 마세요 너무 우리 남편이 많이 만져갖고 아 이제 이런 거 짜증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런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얘기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회식 자리에서도요 막 이게 여직원 막 손을 잡고 이러면 제가 이래요. 아 왜 그 미스김 발을 잡고 계세요? 네 이래요. 그럼 발 잡고 남자들이 이렇게 호기심 있다가 발 잡고 있다 그러면 얼른 내려요. 그래서 제발 이러시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신 지가 몇 년 되신지 아세요? 몇 년 됐는데요? 20년 되셨습니다. 20년. 그러면 이래. 미스박이 여기 우리 회사 들어온 거 5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제 찔리는 건 있겠죠. 네네. 그래서 막 머리를 만지고 이러면 머릿결 테스트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요즘 머릿결 나빠갖고 지금 케어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쟤는 얘기시켜봐야 소용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나 혼자 참고 말지 이런 분들은 속으로만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3자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인권 모독을 당했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얘기를 못하면요 제3자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담당자들한테요
주변에 보면 담당자가 이제 아들뻘이다 이러면 어이 어이 아무개 이렇게 반말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존중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또 직장에서 내가 상사고 이제 일자리에서 내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선배님, 성까지 붙여서 김 선배님, 나이가 나보다 적으면 김 후배님, 이렇게 선배님, 후배님 이러면 되는데요. 1호, 2호 무슨 뭐 재수 불러요? 근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호, 2호. 예. 그리고 선생님 이러면 되는데, 담당, 이것 좀 해줘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좋은 말을 놔두고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선배님, 후배님.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네, 상대방 기분도 좋고, 나도 또 존중을 받을 텐데, 상대방 이렇게 하면 결국 내가 존중받는 걸 포기한 거죠. 그래서 담당자에게 모르는 거는 물어보되, 네, 존중해주면 나도 존중을 받는 이런 사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칭찬해주면 나도 기분이 좋은데 칭찬을 딱 한다는 얘기가 박 선생님은 어쩌면 요즘 따라 눈이 더 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은 입이 늘어지셨나 봐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저한테 그래봤자 손해인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남의 차를 이제 얻어 타는 경우 있잖아요. 어떡하죠? 차가 오래됐어요. 이러면 저도 오래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 무안하지 않게. 그때 일종의 배려인데 이제 보면은 자기가 그냥 마음 먹은 대로 툭툭 내뱉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좋은 말을 놔두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요. 한 개인겐 우리 애들도 인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른도 인격이 있고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나 때는 말이야. 나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나 걔네들한테 너 얘기하면은 한 방이야.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저도요 대통령도 알고 장관님도 알고 그 장관님도 알고 법무부 장관님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저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유명한 분을 막 거들먹거리는 분들은 본인이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이거든요. 누구도 알아, 누구도 알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날 대우해줘야 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모르지? 나 잘 나갔던 사람이야. 이러면 네, 지금 그때는 잘 나가셨죠? 지금도 잘 나가셔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싫어하니까요. 지금 현재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딴 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아는 분이 어디 가서 대우를 받아야지 누군가가 나 아는 사람을 왕따시킨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 왕따를 당하는 경우 보면은 첫 번째가 갈치.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나가는 거야. 김씨가 내 거 계산해줘? 이렇게. 그래서요, 이분이 마지못해 이제 돈을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밥값을 지불한 거예요. 네. 이것도 얘기 안 했으면 그냥 혼자만 알고 있었을 텐데, 네, 혼자만 알고 있다 보면 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겠죠. 이런 갈치, 이런 것도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개적으로 따돌림을 하는 거. 세 번째는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거. 내가 요즘 바빠서 그러니까 내 것 좀 대신 해줘. 이거는 내 업무 외에는 그런 걸 들어주지 않아도 잘못 아니거든요. 또 내 개인적으로 내 어떤 거를 종교를 믿게 한다든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를 믿게 한다든가 자기가 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걸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런 게 뭐 이렇게 대수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서로가 알고 예, 바로 이런 거는 싫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저는 국가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맡겨준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일만 딱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잘못을 범하지 않고 나도 굳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 남사스러우니까 그냥 내 선에서 끝내지 하면 이 일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독하지 않고 돈도 좀 벌고 또 건강도 지키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아침이면
가야 되는 이런 곳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기가 싫거든요.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멘토가 3명 정도 되면 좋고요. 네, 자식들한테 일일이 말 못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요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사실은 사람들은 이제 털어놓는 자체로만도 마음이 풀리거든요. 꼭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 네, 두 번째는 일은 일이고 가정일은 가정일이고 직장일은 직장일이고 일과 사생활의 조화로움. 세 번째가요,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아이들 그 학교 근처에서 교통정리를 해준다든가. 아이들은요 정말 천방지축이에요. 눈 하나 깜빡하면 막 뛰어다니고 횡단보도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죠. 얘야 뛰지 말아라, 이렇게 초록불이 있을 때 손 들고 건너야 된다, 이런 거를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줘서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급식을 이제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급식을 아이들에게 이제 떠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일도 또 이제 노인 일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 같은 사회 일자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 힘들어서 60서부터 하실 수 있고요. 보통 65세 이상은 뭐 교통정리, 또 아니면 또 뭐 책정리, 도서관에서 책정리, 또 이제 배식하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일이 없을 때 있다 보면요, TV 앞에서 계속 이것만 누르고 있거든요. 이것만 누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속극을 그 시간 되면 안 보면 안 돼. 궁금해갖고. 이게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TV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고 또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일터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 활기가 있어 보이고 또 나도 일을 하면서 정보도 또 얻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우리가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80세까지 살 경우에 우리가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3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0명 중에 8명이 TV 시청이거든요. TV 시청. 그럼요, TV 시청이면 자세가 그냥 앉아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누워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다면 내 건강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산다, 어떤 분이 계속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과 그래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 이런 것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꼭 돈을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봉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배운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인기 있는 남편? 뭐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 청소를 해주는 남편, 또 뭐 밥 해주는 남편, 여행 보내주는 남편, 여러 남편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남편, 어떤 남편? 가장 인기 있는 남편?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이요 하는 얘기가, 집에 있는데 아내 친구가 왔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른 들어가 이랬대. 근데 우리 여자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금세 안 끝나잖아요. 소변은 마려서 죽겠는데 왜 안 끝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아내가 친구 온다 이러면 얼른 나간대요.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 노는 남편은 당신밖에 없어, 나오지 마, 그냥 이렇게 있는데요. 나중에는 막 너무 참다 못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친구 와 이러면 얼른 나간대요. 그래서 집에 없는 남편 너무 슬프지 않아요? 예. 한동안은 송혜 선생님이었어요. 송혜 선생님. 왜? 연세가 드셔도 돈 벌어오지, 집에 안 들어오지, 특산물 얻어오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안 이사 갈 때 두고 갈까봐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낑겨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하나가 아닌가. 부부가 나이 들면서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부부가 함께 했을 때 행복하고 우리가 일터에서 내 남편으로서 내 아내로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 입장에서도 행복한 거잖아요. 또 내 배우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이러면 정말 이거는 진짜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가 편해져도 거기에 따른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조심해서 미연에 방지하면 굉장히 좋겠죠. 일시백천만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네, 잊어버리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꾸 반복이 돼야만 돼요. 저도 기도를 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네,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시백천만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횡단보도 건너시게 한다든가 또 아이들이 막 뛰어가는데 조심을 시킨다든가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요. 두 번째 10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10사람. 예,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10사람을 만나고 일시 100글자를 쓰는 거예요. 100글자. 100글자 아무 글자나. 그런데요 제일 좋은 게 제 아들은 엄마 100글자를 쓰는 거 방법이 있어. 뭐 가계부를 쓰세요 이래요. 야 100글자를 쓸 정도로 가계부에 쓸 게 뭐가 있어 이러는데 제 아들은 항상 엄마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잘해야 돼요 이래. 얘는 아주 경제관념이 투철해 갖고요. 네 제가 불을 다 켜면 다 끄고 다니고 네 엄마 쓰는 걸 잘하셔야 돼요. 이래서 너나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거를 100글자 쓰고요. 천자를 읽는 거예요. 천자. 우리가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보면은 자꾸 보다 보면 큰 글씨를 또 우리가 찾아서 보게 돼요. 우리가 나이를 속이려면요. 명함을 받았고 바로 이렇게 보면 아 나이가 탈로가 나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가갖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천자를 읽는 거예요. 글씨 큼직큼직한 걸 읽더라도 자꾸 읽고 그 내용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책을 하루에 몇 페이지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보를 걷는 거예요. 만보. 네, 우리가 강력한 과도한 운동을 하면은 이제는요, 그 활성산소가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한 그 염려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건강 프로에 대해서 제가 시청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근력이 튼튼해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과격한 운동을 할 수 없고 TV를 보면서 딱 의자를 앞에 놓고 팔의 넓이만큼 벌린 다음에 뒤꿈치를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를 30세트씩. 힘들지 않으면서 이게 짱! 이렇게 되는, 긴장되는 느낌이 있어서 튼튼해지는 방법의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가 지루하니까요. 이 연속극 하나 보면서 하면은 금세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건강 챙기셔야 되거든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간만에 나왔더니 주름이 막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곱게 나이를 먹자 이런 생각을 해요. 곱게 나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관리를 내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 날 때 얼굴에 팩 붙이고 또 시간 날 때 운동하고 아니면요 이렇게 설거지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하게끔 설거지. 아니면 설거지를 할 때 이렇게 한다든가 또 걸레질 할 때 이 걸레질 할 때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요 이게 바닥에 이게 신발 바닥에 이렇게 마포자루 같이 너플너플한 게 있어갖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챙겨준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나를 챙기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선에
마음에서 했더라도 상대방의 기분 언짢아 하면 그거는 성희롱이다. 성희롱이다. 또 이렇게 주물르는 것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성희롱.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언어적인 성희롱, 또 두 번째 시각적인 성희롱. 야, 요즘 이런 게 막 왔어. 한동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네, 그 애인하고 이게 사랑을 나눈 거를요. 공개적으로 딱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사돈이 그걸 봐갖고 딸이 파혼당하고, 왜, 그 엄마는, 네, 자기가 생명을 끊으려고 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 있거든요. 이거 은밀한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재미삼아서 막 공개적으로 단톡에 올려갖고, 네, 우리가 정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장난으로 던진 그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는 남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스마트폰 내 그런 거 올리는 거 금지해야 되고요. 또 어르신들 그 좋은 마음으로 스마트폰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신 이런 기능도 있어요. 사진 이렇게 찍어갖고 주름 피는 기능도 있어요. 그 중학생이 없는 시간을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 좀 봐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냥 막 울면서 저 봉사 안 할래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각적인 성희롱, 언어적인 성희롱, 또 육체적인 성희롱, 터치하는 거 금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여자라서 엉덩이가 무거운가, 결혼했는데도 이쁘네, 애 낳는데도 뭐 날씬하네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요. 밥숟갈 들 힘은 있으세요? 이것도 안 됩니다. 또 남녀가 일 때문에 만나는데 부부신가 봐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남의 일에 참견 안 하고 내 몸 내가 만지면서 남의 손 잡지도 말고 조심하는 게 최고입니다. 조심하는 게.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운동하고 책 읽고 글씨 쓰고 네, 또 만보 걷고 저는 이런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요즘 제가 끝내기 전에 진짜 강조할 게 또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네, 이렇게 판단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네, 얼마 전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뭐 깎아드립니다 해갖고 보니까 보이스 피싱이었어요. 그래서요, 보이스 피싱 그분이 이래요. 이런 혜택을 드리려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갖고 주민등록 앞면을 이렇게 사진 찍어줬어요. 뭐 좋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찍어줬더니 뒷면도 필요해요. 그래요? 뒷면도 해줬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바로 알아보니까 제 핸드폰에 뭐가 잔뜩 막 이렇게 계속 어플이 깔려서 보니까 예, 선불폰. 제 주민등록증으로 선불폰을 구해갖고 이게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선불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하고 또 그거 보내가지고 그거 어플 다 지우고 그래서 핸드폰을 초기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운받는 동시에 거기 같이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보이스피싱이요 정말 진흥화돼 갖고 네 속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문자가 와갖고 정말 본인 조카 얼굴이 이렇게 떴는데 이모 나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조카 얼굴이 떴기 때문에 당연히 조카가 필요한 줄 알고 100만 원 보냈더니 고모도 당해 이모도 당해 온 친척들이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성희롱 예방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스피싱 예방도 정말 덤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당할 수 있거든요. 뭐 검사도 당했다고 뭐 그러는데 똑똑하지 않아서 똑똑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요. 속이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 관리 잘 하시고 누가 이렇게 문자 오면은 모르는 문자는 다운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운받는 동시에 제 정보가 다 나간대요. 그래서 저 오늘 오면서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3일 동안 바보 노릇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보기 전에 신고를 해서 네, 피해는 안 받지만 행여라도 네, 이런 방송에서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갖고 누가 혜택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나에게 무슨 혜택을 주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네, 의심 가시면 바로 차라리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는 게 낫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행 번호도 직접 찍혀갖고 그 번호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흥화 돼가지고 했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하실 것만 딱 기억하시되, 네, 조심하시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